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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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임 교수님과 네. 예, 특강 시간이고요. 네. 추석 체크할 때 학생 같는 느낌. 출석. 네. 나 갑자기 뭔 추석 얘기를 하나. 출석. 1학년, 2학년. 네. 그다음에 교수님. 네. 예. 저 외부 스케줄이 있어서 있다가. 가봅시다. 자, 2023년 6월 8일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죠? 네. 네, 목요일. 우리가 그 모닝 텐트에서 이제 정오로 시간을 바꿨잖아요. 이름을 좀 바꿀 생각입니다. 네. 어제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다양한 나왔죠. 것들이 나왔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사실 AFKN이었어요. FK. 네. AFK. 어렸을 때 형철이는 AFKN 본 적 없죠? 그거 형철은 근데 모르지. 저는 모르는 것 같긴 그치, 해. 형철이- FK 뭔지 모르죠. 정확하게 몰라요. 형철이 네. 나이 때가 볼 수 있는 저기가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나는 어렸을 때 AFK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저희 이제 외삼촌이 어렸을 때 무역 일을 하셔가지고 미국 왔다 갔다 해서 네네네네. 제가 어렸을 때 미국도 따라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AFKN 방송을 외삼촌이 들으면서 귀 트고 말 트고 그래, 그랬어요. 그래, 근데 그래. 옛날엔 그랬잖아요. 맞아, 그런 경우 많았어. 네, 그래서 저는 AFKN 알고 있었죠. AFKN에 예전에 뭐 레슬링도 해주고 스포츠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랬었는데 뭐의 줄임말인지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정리한 건 아니고 네. 정오에 하는데 텐트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정오 라이브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쵸. 네, 자 먼저 리오넬 메시 고트.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라는 스포츠의 상징은 펠레라는 이야기에 동의합니다만 이미 그렇게 얘기하는 분 많고 그리고 또 월드컵 우승하는 거를 제가 직관을 하고 오고 난 다음에 그 전에도 그랬어. 이미 메시는 고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수가 마지막을 어디서 보낼까? 사우디 이야기도 나왔었고 바르셀로나 컴백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으로 인터 마이애미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어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속보 맞아요. 유력하다 네. 이런 얘기만 나오다가 이제 인터 마이애미 측에서 그냥 피셜을 띄웠죠. 예, 그렇죠? 예. 또 이제 MLS 측에서 보낸 이제 성명서도 같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이 사우스비치. 마이애미가 또 이제 되게 좀 휴양 느낌이니까. 내가 미국을 가보고 싶은데 두 군데에 가보고 싶어요. 첫 번째가 뉴욕, 두 번째가 마이애미야. 그 마이애미 바이스라는 영화도 있었어. 네. 그 액션 영화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요.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UMF. 예. 그게 움프. 스타트는 마이애미야. 항상 1바가 마이애미로 시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저기가 이렇게 좀 주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가서 뛴다 그러니까 그 메시가 산 그 매입한 집 나오더만. 네. 야씨. 지금 뭐 임대로 이제 메시가 가지고 있죠 그 집을. 그 찾아보니까 마이애미가 그 바르셀로나도 날씨가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좋죠. 그쵸? 근데 바르셀로나는 날씨 엄청 좋죠. 그치. 네. 마이애미도 그냥 제가 찾아봤을 때는 바르셀로나랑 기후가 좀 비슷한 비교적 편이라고. 비슷하다? 좀 약간 비가 좀 오지 않을까? 좀 습한 기후도 있긴 한데 태풍이 좀 많이 와요. 태풍. 그래? 마이애미가. 예. 그래서 그 태풍 막 그 뭐라고 해야지? 그 피해도 받고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 그러게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바르셀로나 태풍은 저는 전혀 상관없잖아. 저 스페인 있을 때 그 전혀 없었어요. 그치. 그런 거. 네. 태풍 이슈와 별개로 기후만 좀 비슷하다. 기후는 좋다. 정도인 것 같아요. 나는 좋다. 그죠. 그래서 뭐 이게 수요일 날 MLS가 성명서 발표할 때는 뭐 공식적인 합의에 앞서서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이 MLS에 입성하는 걸 환영한다라고 밝혔고요. 이게 이제 애플 TV 앱에서 MLS 시즌 패스 사면은 전 세계로 다 이제 또 메시 방송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애플 TV 앱은 국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메시 플레이 MLS 보고 싶으신 분은 이제 패스 구매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정도 초대형 이적이 이례적으로 이루어질 때 저런 게 지금 세트로 들어가잖아. 예를 들어 애플, 그다음에 어떤 스포츠 브랜드들이 들어갔을 때 그죠. 사실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이번에도 그랬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하다.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그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메시는 일단 유럽에서 더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었는데 궁극적으로 만족스러운 제안을 받지 못했고 선택지가 마이애미랑 알힐랄이었어요. 근데 이 메시가 생각했을 때 본인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이 대형 브랜드와의 뭐 거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뭐 아디다스나 애플 같은 그런 그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이 다 포함이 된대요. 그래서 단순히 팀만 옮기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상업적인 부분을 끌고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 어쨌든 메시가 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아마 본인은 인터뷰에서도 이전에 뉘앙스가 쭉 그랬잖아요. 바르셀로나 외에 유럽 팀은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친정팀 바르셀로나로 가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역시 바르셀로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바르셀로나 이외의 팀은 유럽에서 생각하지 않았다. 그치. 그리고 만약에 바르셀로나의 상황이 좀 충분치 않다면 본인은 다른 어떤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를 일찍이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바르셀로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메시를 품을 수 있는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메시 본인도 여기서 이렇게 바르셀로나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그렇다면 다른 대륙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이유가 좀 되지 않았을까. 그 바르셀로나가 결과적으로는 메시를 데려오지 못한 거는 나는 이래저래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라포르타의 성명서를 보면 좀 하여튼 거기 회장들은 정치인이야. 나 이 코멘트들이 좀 좋지 않더라고. 예, 그런 부분은 영에 썩 좀 좋지가 않다. 네. 맞아요.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에 대한 애정을 엄청나게 드러냈습니다. 돌아오고 싶었다. 근데 바르셀로나가 메시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선수를 팔거나 아니면은 기존 선수들의 급여를 낮춰야만. 그러니까 셀러리 캡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시가 듣다 보니까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도 예전에 있을 때 그런 사실이 아닌 일들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었었는데 이 메시가 바르셀로나 이제 나갈 때 그때도 사실 그런 구단 측에서의 이야기는 있었어요. 등록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결국 그렇게 안 되지 않았냐. 메시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또 겪고 싶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라포르타랑은 대화를 거의 안 했대요. 2년에 한두 번 정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차비 헤르난데스 감독이랑은 얘기를 많이 했다. 뭐 또 더 가깝잖아. 아무래도 같이 뛰었던 선수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그런 조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차비와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복귀 가능성 이야기도 정말 있었고 이 차비 감독이 정말 나를 원하는지 아니면 팀 혹은 이제 차비에게 있어서 나의 복귀가 얼마나 이제 득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가 좀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인터뷰를 제가 이제 원문을 같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랑 쭉쭉쭉 봤는데 또 가능하니까. 네, 근데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또 이제 길고 머리가 아팠는데 인터뷰 보면은 이제 내 결정이다. 나의 결정이다. 그 가족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겠지. 그래서 본인 스스로 어쨌든 미국행을 결정을 했고 이 바르셀로나로 돌아갈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좀 의미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라리가 승인이 있었음에도 바르셀로나는 모든 걸 이제 할 수 없었고 이 바르셀로나가 이제 빠그러진 이유에 관련해서는 바르셀로나도 당연히 메시를 데려오고 싶어 했겠죠. 그렇겠죠. 상징적인 선수고. 예. 사실 메시의 마지막은 이니에스타의 그 정말 웅장했었던 마지막이나 차비 헤르난데스나 피케도 그렇고 네. 최근에 또 팀과 이제 고별을 한 부스케츠나 알바. 부시. 근데 메시는 그런 걸 못했어요. 참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좀 이상한 일이야. 더하면 더 해야 될 선수인데. 사실. 그럼. 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이 이제 라포르타 회장에 관련 바르토메오는 사실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걔는 사실 저는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은 바르토메오라고 바르토메오가 생각해요. 스타트가 됐지. 1차지. 근데 라포르타를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이 짜증나 하는 건 입을 너무 털어. 그러니까. 왜냐면 들어오면서 메시 재계약한다. 공약이다. 못했어. 메시 결국에 재계약. 그거를 본인이 당선되는데 이용한 거 아니야. 맞아요. 물론 본인이 실제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됐잖아. 그럼 그게 이거 내가 아까 그랬던 게 진짜 정치인이다. 맞아요. 그런 거를 잘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종민이 형이 말씀하셨던 그 성명서 내용도 성명서에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메시가 이제 조금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부터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어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무대에서 계속 뛰는 게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부담이 되니까 이제 메시 본인이 어느 정도 그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다라는 내용을 성명서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찾아보면 메시가 예전에 그런 뉘앙스를 했던 인터뷰가 있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유럽을 떠난다면 이젠 정말 부담을 펼치고 뭐 미국이나 다른 대륙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뛸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메시가 한 건 맞는데 과연 굳이 구단 성명서에서 지금 타이밍에 그 내용을 바르셀로나 측에서 굳이 라포르타가 그걸 담아서 성명서를 띄울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마치 뉘앙스가 메시가 약간 원치 않았다라는 거 비스무리한 느낌을 줄 수 있잖아. 우리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엄청 할 만큼 다 했는데 그게 안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들릴 수 있다라는 본인들이 거에 한 걸음 물러 빼낸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뭐 그 내용이 있다 한들 내용이 이게 교묘하게 쓰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라포르타도 지금 바르토메오가 똥 싼 거 열심히 치워야 돼요. 치우느라 고생 많죠 사실. 그래서 뭐 이제 사실 깜누도 뭐 스포티파이 그래. 깜누가 됐고 그리고 선수 영입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이제 주급 이런 것도 이제 다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아가리를 좀 적당히 털어야.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 아가리 FC 들어오든가. 아가리 FC 내가 봤을 때 구단주로 임명해야 돼. 올라가는 나쁜 거죠. 이러면 각이 나오지. 그래서 메시 팬분들, 뭐 바르셀로나 팬분들은 다 그 성명서에 대해서 좀 뭔가 아쉬움을 느끼죠. 그래. 아니 메시에게 한번 상처를 줬으면서 이번에도 메시를 이용하는 생각을 하느냐라는 게 바르셀로나 팬분들 측의 반응이고, 트위터를 보면 MLS 현지 팬들 있죠, 미국 팬들. 미국 팬들도 성명서를 보고 바르셀로나를 많이 비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좀 좋지 않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제가 이제 이건 제 의견이지만 메시 1번 선택지도 바르셀로나였을 거예요. 나도 그랬을 거야. 바르셀로나 바뀌었을 거예요. 아 사실 그 고향과 같은 곳이고 사실상 고향이라고 해도 네. 다름없고 그 애정을 엄청나게 많이 드러내잖아. 바르셀로나 여기 대해서. 그 메시 팔에 타투가 타투 있구나. 있는데 그래. 그 타투 중에 하나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바르셀로나 그 짓고 있는 성당 있죠. 가우디 짓고 있는 그 타투가 있어요. 그니까 예전에 이제 그 이 타투에 대해서 그런 말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상징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 성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징만큼 메시 본인도 바르셀로나의 이런 아이콘이 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그래. 얘기를 들어서 그만큼 바르셀로나에 이제 애정이 좀 많은데 어쨌든 이 라리가 시행되는 그런 재정적 페어플레이 제한 그리고 셀러리캡 관련 문제로 바르셀로나로 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측에서 메시 영입이 매우 어렵다라고 인정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인터 마이애미 행이 이제 확정이 됐고, 뭐 바르셀로나 얘기는 그냥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이들도 상황이 뭐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 뭐 나가거나 결국 갖고 이러면 솔직히 메시가 편하겠냐고. 아, 불편하지. 맞아. 본인이 아마 그런 상황은 원치 않았을 거예요. 네. 자기 인터뷰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해해. 데려오기 어렵다는 거.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거. 왜 성명서를 그렇게 얘기를 하나. 네. 그냥 메시가 미국에서 좋은 커리어를 마무리하길 바란다. 영원히 뭐 응원하겠다. 깨끗하고 좋잖아. 맞아요. 딱 그런 깔끔하지. 나머지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제 좀 구차하다는 네. 거죠. 굳이 그럴 필요 없었다. 뭐 어쨌든 그렇게 됐고, 네.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마이애미 행을 보면서 전 사실 진심으로 바르셀로나 좀 돌아갔으면 했습니다. 그냥 내 바람. 많은 축구 팬들이 좀 그걸 많이 바라지 그랬죠. 않았을까요? 많이 은퇴는 바르셀로나에서.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거든.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들의 기본 심리인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어쨌든 잘 마무리하길 바라잖아. 그럼요. 그게 낭만이기도 하고. 근데 나갈 때 너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림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전 눈물 개인- 흘리면서. 얼마 전에 질라탄이 밀란에서 은퇴하는 게 너무 그래. 그림이 좋더라고. 그런 것처럼. 그쵸. 깔끔했잖아요. 그걸 바랬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메시가 이제 어쨌든 아릴랄이라는 선택지도 있었고 금액도 천문학적이었는데 왜 마이애미를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뭐 그냥 단순하게 내 생각에는 금액은 아릴랄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돈 문제는 아니었을 돈 거예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교육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아무래도 중동보다 조금 더 편안한 거. 그다음에 아르헨티나랑도 또 가깝잖아요. 아, 그렇죠. 북미 남미로 그쵸, 생각을 그쵸. 해보면 맞네. 중동보다는 더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마이애미가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꽤 높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에 이 코트라 있죠. 코트라. 거기 이제 미국 마이애미 무역관이 썼었던 르포를 제가 봤는데 여기에 인구의 70%가 히스패닉이라는 엄청 설명이 많네.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 기준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8년 그래도 비교적 한 5년 이 정도 안에 인구의 70%가 히스패닉이라는 건 그만큼 이제 스페인어 구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얘기고. 그 히스패닉의 뜻이 그러면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 쪽에 있는 그런 혼혈들을 포함해서 이게 스페인어 문화권 사람들 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쵸? 하던데. 그러면 네. 이제 메시 입장에서도 그분들이랑 생활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편하죠. 있다. 문화권이 그쵸.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미국 같지 않은 미국 그래. 느낌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라틴 이쪽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쵸, 네. 어. 그래서 이 마이애미에는 그런 데도 있대요. 그러니까 제 이제 지인들이나 저희 이제 그 사촌 큰형이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지금 있긴 LA? 한데 어. 그 미국 사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면 영어로 의사소통 된대요, 당연히. 근데 간혹 스페인어밖에 못하는 사람들도 있대. 미국 땅인데. 근데 메시는 스페인어밖에 못해요. 영어 못. 메시 영어 못해요. 어. 네, 근데 가족들은 모르죠. 아이들은 영어를 뭐 할 배웠을 수도 수도 있지. 있죠. 메시는 아마 스페인어랑 카탈란, 이 그건 카탈로니아어만 하겠지. 할 줄 안다고 그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히스패닉 문화권이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메시 가족들에게도 저는 조금 그래.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형이 얘기했었던 그런 자녀들 교육, 당연히 미국이. 네, 매력적인 선택지였을 거예요. MLS를 선택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들이 미국에서 거주하는 거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크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잉글랜드로 이적하려는 팀들 선수들 중에 뭐 본인이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정말 큰 애정을 갖고 있는 선수가 아니라면 런던에 있는 팀들이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게 어쨌든 전 세계적인 도시잖아. 그런 도시 연고로 하는 팀에 가는 거를 선호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아니, 그리고 막말로 우리나라 K리그 같은 경우도 오르샤 같은 특별 케이스가 그래, 아니잖아. 걔 진짜 광양이 특이한 거지. 울산이랑. 그 친구는 서울이 시끄럽다고. 그래, 그 오르샤는 특이한 그랬어요. 케이스. 근데 대부분의 외국인 선수들이나 국내 선수들도 사실 수도권을 그럼요. 많이 좀 바라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주 유나이티드에 있는 젊은 선수들 중에 조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런던, 그다음에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그래. 그다음에 밀라노, 또 파리.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은 엄청난 메리트인데 미국은 뭐 어쨌든 다 거기 구단들 몇몇 개 도시들은 살기 좋은 데들 아니야. 예,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뭐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플로리다주가 이제 인컴텍스 저게 이제 수입 세금 이겠죠. 수입세 같은 거겠죠. 그게 없어서 소득세지, 스포츠 스타들이- 소득세.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 좀 많이 산다고 아,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요? 저 내용이 맞다면 정말 큰 메리트긴 하죠. 세금 그거는 굉장히 크지. 그러니까. 소득세 없으면 네. 이거 엄청 크고 어. 그리고 어쨌든 데이비드 베컴이 구단주잖아요. 네. 베컴이 옛날부터 메시를 데려오고 싶었다라고 했었던 보도는 나왔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기간 걸친 구애도 메시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요. 예. 아, 갑부들이 많이 산대. 그래서. 약간 부자 동네 느낌이네. 그럼 저거는 세금 혜택은 네. 굉장히 왜냐면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 문제는 크죠. 이거는 네. 포인트가 되네. 지금 라이브에서 여기 플로리다 거주하시는 분이 얘기한 거니까 네. 이거 맞겠죠. 네, 물론 이제 그 팩트 체크는 해봐야겠죠. 예, 원래 물론. 이제 우리는 항상 인증이 없으면 주장이기 네, 때문에. 왜냐면 이제 사실 또 플로리다에 사신다고 그랬는데 플로리다 반점에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홍대에 있었던 플로리다 반점이 있어요. 아 맞아, 알아요. 근데 거기 이제 문 닫고 그 네. 사장님이 효제동에 효제로라고 됐어. 해와 있는 쪽에. 거기 아직 못 가봤는데 가봐야 되는데. 네, 어쨌거나. 네, 예. 농담인 거 아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사우디행은 조금 반대했다는 그래. 얘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아내가 안토넬라가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 메시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선수라면 그러면 사우디 가지. 네. 그럼 그럼 이제 사우디 그게 가죠.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내가 봤을 때 한 5대까지 그냥 먹고 그냥, 아유, 살라도 그 다 못 쓸 돈을 벌었을 거야. 그냥 명성만으로 모든 결제가 다 되는 선수예요 이제. 예. 그 만약에 아껴 쓰죠? 그럼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쓸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약간 그 옛날에 그 네. 김생민 씨 스타일로 불 끄고 어. 겨울에 야 그렇지. 히터 틀지 마 이러면은 이제 펠레도 말년에 뉴욕 코스모스에서 뛰었었잖아요. 아. 네. 메시도 어떻게 보면 말년에 이제 또 두 이제 고트들이 이렇게 또 MLS행을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마이애미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전력은 안 좋아요. 지금 MLS 동부리그 최하입니다. 16경기 한 동 5승 11패. 승점 15점으로 15위 꼴등이고요. 안 감독은 좋네. 필립 네벨이 감독이었어요. 근데 경질당했습니다. 엊그저께. 엊그저께. 네, 엊그저께 경질당했어요. 2021년 1월에 왔다가 성적 분진으로 6월 2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저번 주에 잘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비에르 모랄레스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국적입니다. 예. 우리가 알만한 선수는 아스날의 레전드 키어런 깁스. 오 깁스. 네. 우리 지성이 형이 또 한 골을 또 쳤었던 그 전설에 넘어진 경기. 네. 그리고 디안드레 예들린. 예들린. 뉴캐슬에도 마지막에 있었죠. 있었죠. 썬더랜드랑. 네. 그리고 필립 네벨의 아들인 하비 네벨이 여기서 또 뛰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링크가 있더만 타타. 타타 마르티노가 어. 지금 그러니까 메시 말고도 부스케츠를 데려간다, 뭐 부시? 어쩌다 알바 얘기도 잠깐 있었고. 아니 부시 알바는 메시가 사우디 얘기 나올 때 사우디 링크도 맞아, 같이 맞아, 났었어요. 맞아, 맞아. 왜냐면 이제 맞춰주는 거지 동료들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수아레스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문도 쪽에서는 수아레스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타겟 아니다라고 아니다. 얘기가 나왔고 타타 마르티노를 지금 감독으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타타는 바르셀로나 시절에도 안 되었고요. 멕시코도 이번 안 카타르 좋았어요. 월드컵 봤잖아요. 네. 카타르 월드컵 결국 멕시코 28년 만에 조별리가 탈락했습니다. 원래 저기 조별리가 안 탈락하는 데인데. 멕시코 경기를 어쨌든 보고 중계도 했잖아요. 그치. 개인적으로 많이 염려되는 감독선입니다. 예. 네. 바르셀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르셀로나 시절 되돌아보면 일단 여기서 경기 조금 안 풀렸을 때 무지성 크로스 개했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지성 크로스 하면 중앙에 누구인 줄 알아요? 메시 네이마르 있었어. 아니, 얘네가 어떻게 헤더를 받냐고. 네이마르도 이 비율이 좋아서 그렇지 신장이 작은 선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타타가 바르셀로나를 맡았었던 시절에 뭐 이런저런 이유는 있었겠지만 무관이었습니다. 그치.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무관 대체 안 되는 거죠. 아유.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타타 마르티노의 선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필립 네벨도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메시가 가서 이제 좀 마이애미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네. 근데 메시 본인도 이제 미국에 가면서 뭔가 성적이나 보여줘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놓고 그치. 편하게 말년을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바르셀로나에 가길 좀 원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아마 이제 더 이상 메시 커리어에서 유럽은 없겠죠. 메시가 이제 그거를 지우고 가지 않았을까. 네,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메시를 좀 많이 못 본다는 부분, 더 이상 유럽에서 못 본다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 네.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유럽에서의 마지막 커리어가 진짜 최고로 끝났거든요. 그랬지. 파리 생제르맹에서 물론 비기어를 들거나 아주 유의미한 어떤 팀의 성과가 나온 거는 아닐 수도 있으나 올 시즌 파리에서 음바페보다 메시가 더 잘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또 파리쿵님이 결산 자료도 보내주셔서 예. 읽으면서 또 공부도 하고 했는데 메시가 올 시즌에 파리에서 제일 잘한 선수라고 단연코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도 UEFA 대회에서의 성적은 조금 아쉬울 수 있으나 파리 생제르맹에서 보여줬던 메시의 개인 활약 자체는 우리가 아는 대단했다. 메시의 모습 그 자체였다. 네. 그래서 딱 그런 유럽에서의 커리어가 더 꺾이지 않고 딱 그 모습에서 종결이 되면서 마이너에 보내는 그림 자체가 나온 부분은 또 그만큼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우승했잖아요. 그래 그게 크고 아마 그건 제일 메시는 이제 사실 유럽에서 딸 수 있는 타이틀은 다 땄어요. 다 땄죠. 못 딴 게 없어요. 네. 뭐 클럽 월드컵, 챔스, 리그 싹다 땄죠. FA 컵 네. 다 땄는데 월드컵으로 헌흥전장 빵 찍고 그렇지. 코파는 이미 그 전에 땄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트로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은 열망 예전만큼의 그런 열망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래 뭐 예전 기사들을 보면 그래도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이런 거를 좀 내려놓고 미국으로 갔으니까 저는 메시는 미국에서 좀 마무리 잘하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뭔가 약간 지도자일 것 같진 않고 메시 지도자 안 할 것 같아. 그냥 바르셀로나로 가서 뭔가 다른 기술이사나 뭐 이런 쪽으로 할 수 아니 뭐 엠바서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브랜드를 차릴 수도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브랜드 있어요, 이미. 있구나. 그러니까. 예, 네. 위대한 선수들 뭐 네. 메시도 그렇고 호날두도 그렇고 둘 다 왠지 지도자가 돼서 네. 선수로서의 어떤 평가들이 좀 깎이는 상황을 괜히 안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램파드 같은 감 제라드도 제라드도 좀 위기야. 물론 수많은 레전드들이 그런 경우를 봤지만 이게 막상 내가 많이 뛰던 선수들이 보고 거기 가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마냥 네.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저는 확정은 아니지만 그 아까 말했잖아요. 저 형이 지금 미국에 어. 있다고. 근데 이게 이제 발령이 난 거라서 5년인가 있다 돌아오거든요. 그 안에 한번 갈 생각이에요. 휴가 때. 네네네. 그러면 저 플로리다 이거 마이애미 저 직관갑니다. 오 좋다. 진짜 그래 진짜 그래 갑니다. 그래. 이제 또 메시 개인 팬들은 야 갈 수 그럼 있어요, 나 메시 이렇게. 유니폼 하나만 사다 주라. 아니 뭐 그거는 뭐 네네네네. 네, 당연히 해줄 수 그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메시 미국행은 뭐 축하 이런 개념보다는 가서 잘 마무리했으면 마무리해주길.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곧 있으면 아니죠. 아직은 좀 기간이 남아 있지만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좋은 어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그렇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